9월 14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경주 편성이 많았습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말들이 조금 추입 타임을 잡지 못하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안쪽으로 추입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김초로 기수하고 김효종 기수가 기수 변경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1호 경마에서는 탈 수 있는 컨디션까지 맞춰서 나올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김초로 기수와 김효종 기수 1호 경마에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1호 경마는 역시 주로 자체가 지금 17%, 15% 이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날씨가 그렇게 확 따뜻한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말라도 거의 13%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주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보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도 아예 외곽으로 밀려있는 마필들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1호 경마 박성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말 라이브스타 거리를 1200m 적정거리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2마리 밖으로 레이스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힘도 있고 주폭도 좋고 국내산 2등급의 포린로브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요. 일단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8번말 라이브스타 직전 경주만큼만 뛰면은 여기서는 안정적인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요. 4번마 레버랑스 같은 경우는 약간 마체가 A시장에서 두 번의 경주에서 보면은 좀 작아 보입니다. 450, 460kg대 마필인데 마필이 좀 커 보여야 되는데, 쟤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 반면 5번마 리플렉트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2등급의 시티킹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시티킹이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죠. 시티킹이 기본적으로 스타트 타임이 13초 5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요. 레이스데이의 자마입니다. 1억 10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지금 송암스카이하고 탱탱볼, 휴양 마필들하고 지금 주행 검사를 같이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김동철 조교사 마방에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가꾸는 마필이고요. 2세 마필 중에 김동철 조교사 마방에서 가장 고가의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풍마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5번마 리플렉트 이 마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블루레인도 현장에서 일단 체중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직전 경주 갑자기 18kg가 증가하면서 무너졌지만 지금 체중을 빼고 나올 수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정정희 기수가 마무리 조교도 했고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주염소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블루레인은 한 7kg 정도만 빼면은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주가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은 1700m에서는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2번마 여명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스포 조교가 없는 게 약간의 단점이지만 주로 자체가 너무나 가벼워요. 2번마 여명의 순간이 선행식으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이동화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만큼 2번마 여명의 순간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경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2번마 여명의 순간을 보겠고요. 안쪽에 1번마 스트레이트 루비도 지난번에 안쪽에 갇혀버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예전에 김옥성 기수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칼을 갈고 나왔던 마필이었다가
김옥성 기수가 그때 다치는 바람에 타지 못했을 때 김태훈 기수가 타고 3코너 중반에서 무빙식으로 정지하면 일상에 성공했고, 지난번 7월 12일 경주 때는 안쪽에 갇혀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갇히면 안 돼요. 근데 빠른 말들이 그렇게 없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1번마 스트루리비도 여기서는 도전권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현 기수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고 가는 기수입니다. 따라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1번마 스트루비 이 마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흥행돌포도 약간의 이제 늦밟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약간 단점이고, 3번마 페인스타도 직전 경주에서 이상규 기수가 탔는데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이상규 기수가 잘 타지 못하더라고요. 자, 일단 저는 2번마 여명의 순간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2번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2번마 화이트 칼라가 이제 거세 수술을 하고, 올해 이제 거세 수술을 하면서 지금 이제 뭐 좀 안정적으로 약간 흐르는 것 같아요. 주루 자체도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번마 화이트 칼라 선행식으로 전개 부담량이 올라갔지만 워낙에 계속적인 강단 있는 모습, 지난번에도 안쪽에서 선행을 거의 이겨서 갔어요. 진 이겨서. 그러니까 빠른 스타트 능력이 아닌데 진짜 빅투아르 기수가 진 이겨서 가면서 한 바퀴를 잡아 돌렸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뭐 부담량 올라갔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후차권으로는 안쪽에 있는 퍼펙트 나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만 3kg 감량 이점입니다. 승급전에 맞아 있고, 5번마 즐공상상도 마찬가지로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입니다. 7번마 기대하라도 마찬가지로 1번, 5번, 7번이 모두 다 이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외곽에서 무빙을 뛸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카리즈마가 되겠습니다. 외곽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헤리카심 기수가 지난번에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아예 갇혀버렸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수영 조교까지 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1400m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는 1300m 경주가 좀 더 유리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기 마필들이 다 승급전에 맞아 있지만 8번마 카리즈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판단돼요. 8번마 카리즈마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이 10번마 올더베스트,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서승훈 기수가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고, 조교도 보니까 국내선 5등급 마필들이랑 뭐 병합조교를 하는데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33kg대, 지난번에 체중이 15kg가 빠지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 2선, 3선까지만 붙어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조교 때 엄청 좋았던 마필은 6번마 월드 트리플 캣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팔리는데, 얘는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국내선 5등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거의 뭐 잡고서 막 이렇게 당겨서 이제 조교를 합니다. 와, 힘이 많이 찼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여기 마필이 방동석 쪽에서 마방이 마필입니다. 마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6번마 월드 트리플 캣도 꼭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스타트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사정권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입니다. 굳이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도윤 기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밀고 가는 기수 있잖아요. 6번마 월드 트리플 캣, 이것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 1.3착으로 45배, 요거 좀 아쉬웠던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꼭 맞출 수 있었는데
한번 인기만 그때 마이야기수 거를 자르고 최종 빠졌기 때문에 자르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축막감만 잡으면 가능한 경주 편성입니다. 1번마 올드 풀패스 모래 맞고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서승훈 기수가 붙어줬던 마필이고요. 2번마 버스트크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53회 부담량인데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잘 뛰어줬고요. 3번마 혁명의 질주도 조금씩 올라오는데 얘도 체중을 일단 빼야 됩니다. 4번마 내길의 에이스 같은 경우는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지만 이번 경기 선행을 가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요. 따라가는 선입전개는 안 됩니다. 5번마 차민킨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얘도 리카드 조교사 마방에서 출전하지만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13주의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약간 조절만 하고 나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동진 트랙라이더가 맞춰서 조교를 했는데 그렇게 뭐 강한 조교를 시행하지 않았던 마필이고요. 7번마 러브 스칼렛 기본기는 있는 마필, 복병권에 있는 마필로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8번마 럭키데이 역시 기본적인 능력이 있죠. 맞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딱 4마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보스토코, 5번마 차민킨, 외곽에 8번마 럭키데이, 7번마 러브스칼렛 이렇게 4대의 마필을 가지고 축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컨디션에 출전하는 마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여기서는 충분히 우승권 한 자리는 잡을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그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바벨 트로페오 얘는 성큼성큼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롱다리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마필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지만 되는 마필입니다. 이 다실바 기수가 지난번에 진짜 안쪽에서 선행을 안 가면 안 될 정도로 초반에 적극적으로 밀면서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었던 마필이죠. 이번에도 주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만 1년 신화는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좀 덜 봐도 되는 마필이고요. 2번만 글로리 알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1800m 거리가 첫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 이번 글로리 알파도 약간 다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8번도 앨리스 마린도 이번에 3두 병합을 하는데 딱히 좋아져 있는 모습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만 나이스걸을 보고 들어갈게요. 이 장거리 경주에는 앞말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조금 제가 봐서는 이 김혜성 기수가 지난번에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너무 자리를 안 내주려고 조금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조금 더 보내주고 5번하고 외곽에 8번 이런 마필들 보내주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가면 충분한 걸음걸이를 할 수 있었던 마필인데 그걸 지난번에 하지 못했어요. 흐름 자체가 지난번에 조금 더 빠른 흐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빠른 흐름에서 말을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숨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말을 숨을 돌려줘야 되는데 숨을 돌려주지 않으면 말들이 약간 지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앞말들이 그렇습니다. 앞순말들 같은 경우는 전 구간 추진해도 전혀 이상 없지만 4번은 나이스그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한 발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54의 부담량이면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고 편성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고 상대들이 부담량 올라가기 때문에 4번마 나이스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6번마 다이너마이트가 되겠습니다. 얘도 앞말인데요. 이현준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앞선이 5번, 8번, 3번, 4번 이런 마필들이 갑니다. 6번마 다이너마이트는 승급전에 맞으면서 마이너스 3kg 감량이 좀 더 있습니다. 꾸준하게 약간 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오랜만에 이번에 승급전에 맞으면서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출전하고 있어요. 의외로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컨디션이 좋은 만큼 6번마 다이너메이트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크립트 월드,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크립트 월드가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크립트 월드가 만약에 선행식으로 전개했을 때 봐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김용근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기수가 아니잖아요. 초반부터 뭐 적극적으로 밀고 가는 기수인데 1번마 크립트 월드가 이번에 발주 연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마필이 지난번에도 이제 목요일에 발주 연습을 한번 했는데 일단은 조한벨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했던 기수의 반면 김용근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는 기수이잖아요. 초반부터 밀고 가는 기수이기 때문에 1번마 크립트 월드를 복병권의 마필로 보겠고요. 3번마 영원 자이언트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리를 안 맞으면 더 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저는 3번마 영원 자이언트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가져갈게요. 일단 스타트, 그러니까 앞선에서 이제 따당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1번마 크립트 월드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고 3번이 밀고 가면 3번을 보내놓고 1번마 크립트 월드가 선이 외곽에서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3번은 영원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kg 감량 이점입니다. 대폭적인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개적인 따라가는 전개가 아닌 선행식 전개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3번, 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겠고 추입 스타일의 마필은 한 말이죠. 8번마 나소챗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주류 자체가 앞선이 유리하다면은 약간 앞선에서도 약간 싸울 수 있다는 판단이 돼요. 근데 나소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김초로 기수가 4코너까지 힘만비를 정말 꾹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한 발 딱 썼어요. 나소책 같은 경우는 4코너까지 그냥 있었던 거예요. 토요 경마에서도 김초로 기수가 기수 변경만 되지 않았더라면 진짜 2차 갔던 3차 갔던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임다빈 기수가 탔던 한강 이런 거, 또 유승환 기수가 탔던 마필들 이런 거 다 3차 갔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제가 봐서는 김초로 기수가 탔으면은 이런 마필들이 입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돼요. 나소책 같은 경우는 확실히 김초로 기수가 마필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개가 가능한 만큼 8번만 나소책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충막감이 나와 있죠. 3번마 슈퍼에어로가 되겠습니다. 스타트 능력, 지구력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상대들이 상당히 강했죠. 그러면서도 이 대선 경주에 출전하지 않고 일반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와일드 파워한테 지난번에 4분의 3마신을 줬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순발력이 가장 앞서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3번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아쉬움 보여줬던 마필.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안쪽에서 붙을 수 있는 1번마 강속마 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속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출발 불량기가 있어서 안쪽 게이트, 증속에서 치고 가는 데 있어 안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합니다. 3번이 쏘고 외곽에서 9번, 8번 이런 마필들이 11번 이런 마필들이 붙짝 붙겠지만은 1번마가 강속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기권이 상당히 멀어져 있는데 입상에 성공했어요. 차라리 안쪽 게이트에서 1300m 거리가 좀 더 유리한 만큼 직전 경주 체중이 불었던 게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 능력이 있는 1번마 강속마 요거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 복병권에는 10번마 동방 돌풍 동남 볼풀도 봐야 돼요. 얘도 외곽 게이트인데 지금 승급전에 맞으면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아예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때의 기수들 보면 다실바, 정도윤 기수, 능력 있는 기수들이 다 기승을 해봤던 마필이에요. 예전에 모리도 다 맞아봤는데 이번에 추진 시 약간의 반응하는 모습이 좋았던 마필이 10번 동남 돌풍이 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선행형 마필들이 없습니다. 딱히 능력 마필들도 없고 조절을 잘해야 되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배당 마필 한 마리 가져갑니다. 6번마 관악산 네오가 되겠습니다. 세강 파이터, 따라가는 전기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5번마 최고 게임, 제가 이제 주중에 3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컨디션은 일단 이상 없어 보여. 자기 걸음 좀 띄워주는데 일단 얘도 거의 후미권에서 와야 되는 마필이잖아요. 3번마 천장사도 마찬가지로 매번 그 걸음, 딱 그 걸음만 보여줬던 마필인데요. 관악산 네오가 지금 3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발주 연습도 하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발주 연습이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충분히 안쪽 게이트 2점으로 세인트 루카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2번을 따라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6번마 관악산 네오가 정정희 기수의 스타일상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쪽에 2번마 세인트 루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여기는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들이 올라오기는 좀 힘들어 보여. 세인트 루카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조인곤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선행형 기수 두 명을 보는 거죠. 조인곤 기수도 앞선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이고 정정희 기수도 충분히 앞선에 가는 걸 좋아하는 기수이고 둘 다 선행형 스타일의 기수들이기 때문에 추입이 못 올라온다. 그러면 2번마 세인트 루카하고 6번마 관악산 네오 중에 한 마리 놓고 한번 현장 컨디션 좋은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걸음을 다 가지고 있는 편성입니다. 8번마 세강 파이터, 5번마 최고 게임. 이게 거의 점배당으로 팔릴 건데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부산 딱 하나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3번마 호주 스넥트 휘지 넥스트. 여기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저는 57.5의 부담 용량, 지난주에 말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이번 주에 약간 단도리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발걸음 자체는 아니에요. 57.5의 부담량이면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선행을 가더라도 약간 진이겨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침착하게 지난번에는 레이스를 전개를 했지만 이번에는 침착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약간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컨디션도 많이 살아나 있고 인기 3번, 11번 간니케 이런 마필들은 딱히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여기 4번 블랙시파크 역시도 승급전에 맞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마필들 1600m 거리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흘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딱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을 놓고 이번 4경주는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이 어려운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일단은 부산의 경마도 마찬가지로 특히 부산의 경마는 인기마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 편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벌교인 스타가 지난번에 약간 파인기가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지난번에 파인기 있다 보니까 초반에 밀다 보니까 3코너 중반 가니까 벌써 말이 힘이 다 쏟아버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57.5의 부담량인데 지난번보다는 약간의 호전된 발걸음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인 마필이냐? 요건 또 아니라고 판단돼요. 7번마 머스킷데이 모리를 안 맞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일단은 바짝 따라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승급전에 맞으면서 3kg 감량 이점이 있는데 이게 이 머스킷데이 같은 경우는 스타트하고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에요. 얘가 엄청나게 진이겨서 가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임다빈 기수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느린 레이스에 좀 유리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예 선행보다는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6번마 금빛천하도 마이아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는데 딱 자기 걸음만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끝걸음이 계속적으로 뭔가 한타를 보여줬어야 되는 마필인데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그 중에 장철 기수가 타는
7번마 머스키데이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승급 전에 맞아있지만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 굳이 선행보다는 외곽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레이스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해요. 이 6월 15일 경주 때 빠른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임다빈 기수가 밀어가지고 선행 가니까 그냥 없어버렸거든요. 약간의 이 머스키데이가 내측으로 기대는 약간 단점도 있지만은 충분히 장추월 기수가 지난번처럼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 2차권까지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번마 머스키데이를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마이드림데이 승급전에 맞으면서 마이너스 6kg 감량 이점. 9번마 닥터캡틴도 55의 부담능력. 지난번에 엄청나게 잘 뛰었죠. 근데 이마필도 지금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데 뭔가가 약간은 좀 걸리적거려요. 5번마 포스트맨도 지난번에 마이드림하고 같이 뛰었는데 해도 조교 때 약간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적응하는 모습인가? 선행식으로 전개하면 조금 더 유리한 마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안쪽에 1번마 금화거티가 안쪽 1번 게이트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 더 뛰는 스타일이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지난번에 다실버 기사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스타트에 실패를 해버렸죠. 약간 늦어버렸다 보니까 나와서 약간 샌드위치가 되면서 말이 주행 밸런스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미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그게 다였어요. 근데 오늘 발전 속도 하고 나오고 있고 1번 게이트 2점도 있고 기본적으로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한 만큼 1번마 금화거티 컨디션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출전한 만큼 1번마 금화거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닥터캡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인기 마필들보다는 6번마 마이드림데이보다는 저는 9번마 닥터캡틴이 좀 더 세게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상대들이 지금 7번마 음성인어, 8번마 BJ 치프, 9번마 닥터캡틴, 10번마 해보 굿데이, 2번마 플라이던 챔프 이런 말 뛰었는데 닥터캡틴이 가장 셌었던 마필이에요. 또 적절하게 부담량도 가장 좋고요. 2번마 플라이던 챔프, 제가 지난번에 이 마필을 놓고 했었던 경주, 부산에 제가 추천 경주였었는데 마지막에 목차를 아쉽게 이제 3차가 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모래를 좀 안 맞아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좀 안쪽에 좀 갇혀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잉 챔프는 느린 레이스 한 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인기 마필들 제가 화요일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중 방송을 설명을 좀 드렸던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13번만 무제한급이 너무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너무 밀렸어. 오늘 토요일만 보시면 알겠지만 외곽에 있는 마필들 한 마리도 못 땄습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 9번, 10번, 11번, 12번 이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10번, 11번 이런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편성상 외곽에 있는 마필들 못 들어왔어요. 13번만 무제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되고요. 11번 원평스캣도 일단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죠.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특히 기본적인 순발력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걱정이 되는 게 두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뭔가가 약간 변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2번마 신라의 파이터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금마를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토요일금마에 모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주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한 3% 정도만 좀 말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만 신라이 파이터 같은 경우는 선행 스타일이 아니라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에서 539kg을 가지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체중이 많이 나갔던 경주 편성이 있고 지난번에 변화도 보여주었고 얘가 이 신라이 파이터가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계속적으로 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잘 뛰어졌고 한마디 말도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도 하면은 가장 좋아요. 그렇다고 이번만 신라이 파이터가 스타트 능력이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타트 능력도 있고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한 경주 편성입니다. 거의 다 지금 인기 마필들이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고요. 6번마 한상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추입 스타일의 마필이죠. 얘도 근데 선이 외곽에 좀 붙어줘야 돼요. 근데 자리 선정이 좀 어려워 보이고 7번마 유니카가 만약에 올라오면은 얘도 일단 봐야 되는 거죠. 유니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와 이게 추입이 근데 이번엔 좀 발주가 바닥에 있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기립하고 거의 한 2초 정도가 늦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13초 8, 7 요 정도 나오면은 사정까지 붙을 수 있는 7번마 유니카까지는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간역시 강서구청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와일드파크, 여기에 4번마 슈퍼스위터, 스위너. 이게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앞선에서 이게 두 마필이 선행 가고 따라가는 전개하고 따당으로 끝날 수 있느냐? 다실박에서는 중간에서 힘한 배를 안 하는 기수이잖아요. 그냥 가는 대로 막 가버리는 기수인데 이게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리너스 하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 경주에서 추입으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엄청나게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주행검사 때도 12초 이에 마지막 끝걸음이 조여졌던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주로 빠르기 사이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8이었어요.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안쪽에서 3번이 쏘고 4번이 바로 그 옆에 쏘고 그 다음에 1번마 리너스 하이가 따라붙는 전력입니다. 리너스 하이가 승급전에 맞아 있지만 충분하게 지난번에 보니까 직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2세 마필들 같은 경우는 똑바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1번마 리너스 하이가 그 맥락에서 이번에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주 조건도 좋아졌고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한번 1번마 리너스 하이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후반부 추천 경주, 구경주하고 10경주를 연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여기서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대원영마,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외곽으로 밀려있죠.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으려고 하다가는 자칫 자리 선정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릴 수 있어요. 특히 조제록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제대로 타지 못하죠. 계속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6번마 브리도 트리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3.5kg 감량 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정하백 교사가 직접 말을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막상 놓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리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의 말이면 지난번에 능력이었다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지만 조교 자체가 약해요. 6번마 브리도 트로피도 일단은 뭐 4번째, 5번째 이 정도는 뭐 따라 붙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 들어서 확실하게 변화를 주고 왔던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도도 올렸고요. 준비 과정도 좋아졌고요. 기수도 듬직한 기수가 타고 있고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여기서는 와야 되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의외로 9번, 6번이 아예 무너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가는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인기 마필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복병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마 캡틴 K, 지난번에 인기 마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인기 4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뭐 3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상대들이 약간 강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그렇다고 딱히 이 마필이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8번만 컴플리트 브로더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마필이죠. 2번은 물음표를 칠 수 있겠지만 8번은 혈통적인 기대치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 근데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그게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의 마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도 좋았는데 지난번에 완전히 단점을 이번에는 완벽하게 좀 해결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약간의 말이 약간 까분 기색이 있거든요. 약간 집중을 약간 못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말을 좀 안정시키는 모습입니다. 그 안정 속에서 말이 살아날 수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 경주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따당으로 끝나지 않는 경주 편성입니다. 확실하게 변화된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만 용암세상의 레이팅 점수 이제 85점으로 부담량 50입니다. 마이너스 5kg 감량 2점인데 안쪽 1번 게이트가 더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막 크게 막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용암세상이라는 마필이 조교 때보다는 실전에 더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경주는 아니고 11번만 마이웨이가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헤리카심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고 뭐 부담량도 1kg뿐이 안 늘었고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은 괜찮아 보이고요. 3번마 빅스고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마이웨이하고 빅스고하고 지금 두 마필을 지금 노려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3번마 빅스고는 안쪽에서 일단 차분하게 좀 더 전개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거리가 1400m로 줄었다는 게 약간 단점이죠. 그러니까 조금 추입 타임을 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단점이고 포이버 드림도 이제 살아날 때가 됐는데 아직 좀 불쌍하고 일단 11번만 마이웨이도 뭐 상태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3번만 빅스고를 놓고 할게요. 그냥 한 번 더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외곽이에요. 3번 빅스고 58보다는 지난번에 0.5kg 감량 이점도 있고 또 우창구 조교사가 지금 400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어깨에 좀 힘을 빼고 탈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3번만 빅스고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 부산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야간 경마에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주로가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박석인 만큼 일요경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